예, 방아틀의 263기 경세팀의 일정을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방아틀의 263기는 지난 토요일 10월 30일에 진행이 됐었습니다. 경세 43팀은 울릉도, 독도 쪽을 들어가는 관계로 당일로 모든 일정을 소화하지 못하고 1박 2일로 일정을 소화를 했었습니다. 들어가는 첫날 서울 강남구 자곡동에서 새벽 4시에 출발해가지고 강릉항으로 이동을 했고요. 강릉항에 도착해서 간단하게 아침 식사를 하고 8시 배로 8시가 강릉항에서 출발하는 첫 배인데 8시 배로 울릉도를 들어갔습니다. 저동항으로. 저동항에 들어가니까 약 한 3시간 반 정도 소요가 됐었는데요. 쾌속선은 빨리 가면 2시간 남짓이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쾌속선으로 갔습니다만 3시간 반이 소요가 됐었습니다. 그렇게 저동항에 들어가서 독도 가는 몇 편을 저희들이 11시 한 10분경에 도착했나요? 그래 하선하니까 한 11시 반이 됐었고 배편을 독도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게 입도를 할 수도 있고 저반에 실패해가지고 그냥 선만 한 바퀴 배로 돌아보고 되돌아오는 경우도 있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 현지에서도 그 현장에 가야만 알 수 있다 할 정도로 이 먼 바다의 너울성 파도 때문에 저반이 그렇게 쉽지가 않죠. 요즘 저반 시설이 상당히 보강되어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상 영향을 많이 받는 지역이 독도 지역이어서 알 수가 없어서 저희들이 독도 들어가는 배편을 3편을 예약을 했었습니다. 들어가는 날 11시 50분, 그러니까 강릉항에서 8시 배를 타고 바다 타면 곧바로 독도로 지도를 띄워놓고 볼까요? 이 첫 GPS가 이번에는 저번에 통으로 했더니만 너무 그래서요. 이번에는 아예 구간 잘랐습니다. 산길셈이고요. 일단 독도 저동항에 도착해서 독도 가러 가는 쪽 중간쯤 처음에 GPS 거는 걸 깜빡해버렸고요. 중간쯤에서 제가 걸었습니다. 그 점 이해를 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시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저동에서 이제 독도 들어가는 건데 11시 50분 저들이 들어가는 독도 들어가는 첫 배가 저동항 기준으로 하면 8시 반 배가 있습니다. 일단 들어가는 날은 저희들 강릉에서 8시 첫 배를 탔기 때문에 받아서 타는 걸로 생각하고 일단은 11시 50분 배 독도 들어가는 배를 예매를 했고 그 다음에 또 몰라서 오후 3시에 들어가는 배를 예매를 했습니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11시쯤 들어가게 되면 가장 어떤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편하게 이어받아서 가실 수 있을 거예요. 강릉에서 가시면 내리셔가지고 간단하게 좀 바람 쐬고 물미기 있으신 분들은 좀 가라앉힌 다음에 독도배를 올라타면 되기 때문에 뭐 그런 어떤 이점이 있고 그 다음에 오후 3시 배는 어떤 점이 있냐 하면 일몰을 볼 수 있다는 거 그런 어떤 장점이 있죠. 그 3시 배도 예매를 했고 그 다음날 아침 8시 반 배도 독도 들어가는 배를 예매를 하고 들어갔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 배편은 취소가 되면 환불해 주지 다음 배편으로 이렇게 잡아주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해서 일단 전체 일정 어차피 울릉도 독도는 1박 2일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1박이 되지 않고 당일치 같으면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저동항에서 강릉으로 나오는 마지막 배가 오후 5시 때문에 3시 배로 독도를 들어가 버리면 당일로 나올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당일 돌아 나오기 위해서는 다른 일정을 전부 다 포기하더라도 8시 배로 들어가서 바로 바다 타고 독도 들어갔다가 나와가지고 독도 갔다 오는 데에 왕복 편도로 1시간 45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만 다소 여유가 그 여지도가 있습니다. 그것도 일단 기준 시간은 1시간 45분이니까 내려서 입도한다고 보면 내려서 30분 정도 시간을 줘요. 그러면 한 왕복 4시간 가까이 되죠. 3시간 한 40분, 3, 40분 되니까 4시간 잡으시면 돼요.
그러면 돌아 나온다고 보면 11시 50분 독도 들어가는 배를 타고 돌아 나오면 숨 고르고 난 다음에 5시 배에 바로 올라타야 됩니다. 예. 이 30분 전까지 티켓팅을 다 해야 되고요. 승선하는 건 10분 전까지 승선하기로 되어 있거든요. 다소간 여지를 줍디다만 기대하지 마시고 잘 지키셔야 됩니다. 예, 비행기하고 다른 점은 배가 다른 점은 그거라는 거 여러분 아실 거예요. 비행기는 티켓팅 하고 나면 무조건 그 손님을 태울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죠? 근데 배는 그렇지 않습니다. 승선 시간에 타지 않으면 그 트랩이죠. 내리는 그 사다리를 걷어버리기 때문에 걷어버리면 다시 내리지 않습니다. 예, 출항 신고를 하고 출항해버리기 때문에 그 점을 착오 없으시길 바라고 비행기 타듯이 내가 표 끊고 난 다음에는 이제 그 다음에 내가 갑이다 이래가지고 여유를 부리고 늑장 부리면 같이 비행기 같은 경우에는 같이 타고 있는 손님들한테 좀 눈총 받고 요거도 먹으면 그만이지만 배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그냥 나고 되는 거예요. 지금은 뭐 그렇게 아주 성수기가 아닙니다만 울릉도 같은 경우에는 숙소가 아주 적기 때문에요. 아주 성수기 때에 그 같은 경우를 당하면 숙소도 없고 그냥 한대에서 노지에서 하루를 꼴딱 세워야 되는 뭐 특별히 지인이 있거나 뭐 사정을 이렇게 하소연해 가지고 받아줘서 옛날처럼 과객이니까 하룻밤 재워주세요 뭐 이렇게 재워주는 데라도 얻으면 모를까 그렇지 않으면 어려울 거예요. 파출소에 가서 도움을 청해도 아마 도움을 주지 못할 겁니다. 뭐 안 줘서 안 주는 게 아니라 그런 시설 여유가 없을 거예요. 울릉도 사정이 좀 그렇습니다. 또 섬도서 지역이 좀 그렇습니다. 그렇죠? 자, 일단 그렇게 하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저동에서 독도를 들어갔는데요. 이 독도 쪽을 확대를 해서 한번 보나요? 독도 쪽 사정을 여러분 그냥 먼발치에서 한번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이게 해저 화산입니다. 독도는. 울릉도도 역시 해저 화산이죠. 지금 이 지역요, 해저 지형까지를 하게 되면 해수면의 뭐죠, 바다 깊이의 차이가 있죠. 제주도가 있는 남해 지역하고 울릉도가 있는 동해 지역의 바다 깊이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 물 밑에 있는 지역까지 하게 되면 울릉도가 제주도 면적의 3배예요. 물 위로 떠 있는 면적이 제주도가 훨씬 더 크죠. 근데 실제 울릉도가 물 밑에 있는 분지 지형까지 하게 되면 훨씬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울릉도 성인봉이 해발 어떻게 되나요? 986.5m인가 그렇죠. 980m, 한 985m, 990 되는데 한라산이 1960인가 그렇죠. 그렇죠? 1950인가 1950 정도 되죠. 그렇지만 막상 이 울릉도 그저 성인봉을 올라가 보시면 육지에서 한 해발 1,400~500m 정도의 난이도다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네, 그렇고요. 면적은 그렇습니다. 독도 또한 그렇습니다. 울릉도하고 독도하고 해저의 면적요. 이게 바다 밑 화산인데, 그렇죠? 화산 지형인데 이 땅 밑에 지형을 놓고 보게 되면 독도가 울릉도보다가 훨씬 더 큽니다.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고 있습니다만 독도가 울릉도의 한 3배 이상 큰 걸로 또 알아요. 울릉도가 제주도보다 해저가 한 3배 이상 크고 독도가 그것만큼 울릉도보다 더 큰 걸로 알아요. 물 위에 솟아 있는 것만 이제 바위가 참 조금 솟아 있고 좀 그렇죠. 근데 바위라고 생각하는데 막상 가보시면 이 독도 주변에 암초처럼 이렇게 솟아 있는 게 대략 한 8, 90개.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89개, 89개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바위들. 이름 붙여져 있는 게 뭐 삼서남, 촛대바위 뭐 이렇게 붙여져 있습니다. 코끼리 바위 뭐 이렇게 붙여져 있습니다만 실제 요 암초들이 물 위로 머리를 내밀고 있는 게 한 89개, 89개 정도 되는 걸로. 그러니까 이게 군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동도에 지금 현재 사람이 예전부터 안용복, 일본이 납치해 가서 그 문제됐던 안용복부터 여기 지금 독도에 거주했잖아요. 얼마 전까지 독도에 거주하던 사람은 지금은 없고요. 지금은 해경 초소가 건설이 돼 있고 서도는 육안으로 봐도 사람이 살기에는 부적합해 보입니다. 지금은 저반 시설은 돼 있고 초소는 거기에 꾸려져 있습니다만 서도는 조금 가파르고 좁고 그렇고요. 식수도 마땅치 않은 걸로 알고 있고 동도에는 샘도 있는 걸로 알아요.
지금 이번에 갔을 때 독도는 요즘은 그 데크길을 만들어 놨습니다. 예전에는 데크길이 없었는데 그런데 지금은 그게 이제 뭐 코로나 이유인지 다른 이유가 있는지 폐쇄가 됐어요. 그래서 그 저반 시설이 있는 부두 거기에만 30분간 시간을 주니까 조금 그 부분은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이게 뭐 저들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그 위에 못 가면 그 밑에서 필요한 작업, 메스밴드 그 GPS 개수 조정 때문에 갔기 때문에 그 작업을 다 하고 올 수 있습니다만 관광객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그렇죠. 허탈하죠. 그냥 내려놓고 부두에 그냥 30분 버려두고 사진 찍게 두고 다시 태워서 와버리는 건데 이 위로 예전 같으면 동도 위에 전망대까지 올라갔었거든요. 해경 초소 밑에까지. 예, 거기까지 어차피 못 가게 되면 거기 갔다 오는 시간을 감안해서 30분을 주는 건데 못 갈 때는 어떻게 소위 관광 서비스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냐 하면요. 예전 같은 경우에 입도를 못하면 그러니까 선착장에 내리지 못하면 섬을 한 바퀴 돌아줬어요. 그 배를 가지고 이렇게 동도서도를 따라서 쭉 한 바퀴 돌아주고 다시 돌아왔어요. 근데 요즘은 그냥 그 내렸으니까 그 위에 데크길 가보든 못 가보든 간에 그 괭이갈매기 서식지도 있고 가볼 때가 있거든요. 가든 못 가든 간에 그냥 뭐 섬에 입도했으니까 하고 배 대놓고 가만히 있다가 시간 되면 타라 그러고 그냥 싣고 와버려요. 조금 그렇죠. 예전에는 입도를 못하면 내리지 못하면 섬을 한 바퀴 구경을 시켜줬어요. 그러니까 지금 또 위로 못 가게 할 거면 한 바퀴 이렇게 돌아주고 오는 게 관광객들 서비스 차원에서 좋고 좋지 않냐는 거죠. 이게 일종의 독점 항로가 되다 보니까 팬 서비스가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경쟁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일단은 이 지금 독점 항로예요. 네. 자, 일단 뭐 이게 독도였고요. 독도 내에 가서 조금 봤으면 조금 더 돌아볼 수 있겠습니다만 이 상필샘을 따로 찍지 않았습니다. 이 중간쯤에서부터 제가 아차 싶어서 그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들어가서 바로 배를 못 타니까 그 자투리 시간에 어떻게 하느냐라고 생각을 하다가 관음도를 들어갔었어요. 관음도를 갔다가 지금 관음도가 다리로 인도교로 연결이 되어 있죠. 깍새섬이라고 하는 관음도에 갔다가 복례 폭포를 갔다가 3시 배 시간에 맞추어서 들어갔었습니다. 근데 제가 깜빡하고 관음도하고 복례 폭포 삼킬샘을 놓지를 못했습니다. 저동항에 도착하면 놔야지 하고는 깜빡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독도로 들어가는 중간쯤 아마 이쯤일 겁니다. 이 중간쯤에서 삼킬샘을 놓아가지고 구간 구간 잘라놨습니다. 지금 여기는 지금 이 표시는 이 뒷부분이 연속되는 거고요. 둘째 날 성인봉 간 것, 다시 강릉으로 귀향하는 것까지 다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 지점부터 해서 이제 독도를 가는 그 지점입니다. 자, 이제 성인봉 보겠습니다. 이게 첫날에 일정이 강릉에서 저동 울릉도 들어가고 울릉도에서 관음도 갔다가 복례폭포 갔다가 다시 저동항으로 복귀해 가지고 독도 들어갔다가 나온 거. 그게 첫날이었고요. 이제 둘째 날 성인봉은 아시다시피 여러분 성인봉만 올라가더라도 이 배편하고 감안하면 도저히 맞출 수가 없습니다. 잠깐 갔다 올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인봉을 아예 둘째 날로 돌리고 첫째 날은 그렇게 했습니다. 둘째 날 성인봉 일정을 보겠습니다. 성인봉하고 전체를 한번 보고 난 다음에 나머지 울릉도 쪽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울릉도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성인봉을 기점으로 해서 신경망처럼 모든 곳에 길이 다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봄철이고요. 여름철이 지나고 나면 숲이 우거져 가지고 현지인들도 길을 거의 이용을 못하고 외지인 같은 경우에 뭐 어쩌다가 오는 외지인들 같은 경우에는 성인봉 등산로로 법정 탐방로로 돼 있는 코스 이외에는 안 가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화산 지형을 좀 가볍게 생각하시기 쉬운데 화산 지역은 이게 부석이죠. 굉장히 부석부석한 돌이기 때문에 숲이 있는 듯이 보여도 육지하고는 다릅니다. 육지도 위험하지만 섬은 특히나요.
숲에서 발을 헛디디면 그냥 육지 같으면 낭떠러지로 이렇게 절벽이 아닌 한 비탈길로 굴러 떨어지는 정도지만 울릉도 같은 경우는 그냥 추락이에요. 예. 그대로 절벽 아래로 떨어져 버린다고요. 그래서 현지에 사는 사람들도 매년 두세 명씩은 꼭 추락사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있습니다. 나물 뜯으러 가다가 주로 봄나물 뜯으러 가다가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요. 특히 외지에서 가시는 분들 경치 그다음에 욕심 이래서 뭐 오솔길 무태서 그렇죠. 모험하듯이 무태서는 산에 올라가지고 없는 길도 내면서 찾아가면서 갈 수 있잖아요. 이런 데서는 절대 하시면 안 된다는 거. 아무리 무태서 날다람쥐처럼 내가 산에서는 날고 뛴다 하는 자신이 있더라도 절대 객기 부리시면 안 된다는 거. 그 점은 제가 잘 아시겠지만 높아시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일단 성인봉 코스를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새로운 길을 가고자 했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현지인들의 만류, 그 다음에 이제 자체 판단해서 위험성이 있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원래 계획은 이 성인봉으로 해서 기대봉 쪽으로 나리분지로 내려가는, 이게 이제 나리분지로 내려가는 길이고요. 이 기대봉 쪽으로 말잔등으로 해가지고 기대봉 쪽으로 내려갈 계획이었습니다만 이게 지금 토1 아직은 그래도 준성수기니까요. 토1 이렇게 주말에 들어가면 문제가 뭐냐면 울릉도의 교통수단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택시를 부르면 될 것 같고 하지만 이 버스는 1시간 또는 2시간마다 한 대 있기 때문에 맞추기가 쉽지 않고요. 그리고 배는 30분 전까지 무조건 선착장에 도착해 있는 게 안전하기 때문에 4시 반까지 들어가야 된다는 그런 시간 압박감이 있고요. 배 시간에 맞춰야 되니까. 그것만 없으면 뭐 조금 늦어도 상관이 없으니까 여유 있게 기대봉을 향할 수 있었는데 이제 택시를 불렀을 때 제 시간에 올 수 있을지가 자신이 없어서 그걸 뭐 자신할 수가 없잖아요. 차 없다 그러면 그만이기 때문에 그다음부터는 뭐 한국에 못 오면 또 하룻밤을 거기 자야 되는 그런 일이 되기 때문에 포기를 하고 기태봉 코스를 포기를 하고 복귀를 했습니다. 단 이 저동 쪽으로 내려오는 것은 찾기가 쉬운데요. 있습니다. 예전 같으면 이 말잔등 쪽으로 해서 내려오는 길도 있었어요. 지금 동네 폭포인데요. 이쪽으로 내려오는 중간길도 있었고 있는데 요즘은 상수원 등등 보호 등등 해가지고 이 길은 거의 이용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지도상을 보면 희미하게 있죠. 여기는 굉장히 가파릅니다. 여기 암벽 구간이어서 굉장히 가파릅니다. 위험합니다. 이렇게 돌아서 이쪽으로 내려오게 되는데요. 지금은 숲이 우거져서 현지인도 길을 찾을 자신이 없대요. 저희들이 가능하면 현지인을 가이드 삼아서 섭외해가지고 일당을 쳐주고 앞세워서 갈 생각까지 하고 섭외를 했습니다만 현지인도 자기가 늘 약초 뜯으러 다니지만 산나물 뜯으러 다니지만 지금은 숲이 우거져서 길이 잘 안 보일 거다. 자신이 없다라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포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말잔등으로 해서 저동으로 내려오는 길은 공식적으로 통제 구간으로 설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시면 안 됩니다. 그냥 통제 구간이어서 가서 안 되는 게 아니라 그만큼 길 찾기가 위험하고 조난당할 위험이 크고 위험합니다. 위험합니다. 자, 일단 그래서 저동 쪽에서 올라가는 길을 명확히 해두기 위해서 다시 돌아올 때는 저동 쪽으로 내려오면서 표지를 정확하게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두는 그런 과정으로 갔었습니다. 전체 한번 보시면 올라가는 쪽은 대원사, 여기 보면 대원사가 있어요. 대원사 뒷길로 가면 시멘트 포단길로 굉장히 가파르게 한 20분 남짓 올라야 됩니다. 대체로 그 길이 힘들기 때문에 KBS 중개소 쪽으로 돌아서 가는데요. KBS 중개소 쪽도 역시 시멘트 포장이 돼 있죠. 그래서 뭐 큰 차이가 없습니다. 아마 처음 가시는 분들은 KBS 중개소 쪽으로 가는 게 길이 굉장히 부드럽고 무난하죠. 무난한데 대원사 뒷길로 해서 올라가도 중간쯤에서는 만나는데 여기 지금 이쯤에서 만날 거예요. 이 저동으로 내려가는 길을 하고 서로 만나는 이 지점에서 만나고 하는데 글쎄요. 제가 가본 바로는
대원사 뒷길 쪽으로 올라가는 게 짧은 구간 한 20여 분 정도 시멘트 경사도 굉장히 가파른 길이 있지만 올라서게 되면 숲은 훨씬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숲길은 훨씬 더 낫고 그냥 무난하게 가기는 KBS 뒷길이고 그렇습니다. 이 KBS 뒷길로 올라가는 길이고요. 저희들은 대원사로 해가지고 이 뒷길로 올라갔었습니다. 자, 일단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번에 특이점은 팔각정에서도 이쯤 팔각정에서도 독도가 육안으로 보였고요. 아주 날이 맑을 때만 보이는데 아주 날이 좋았습니다. 성인봉에서도 독도가 보였다는 거, 그 점이 아주 특이할 만한 점입니다. 일단 이 구간입니다. 이 대원사 뒷길로 해서 올라가는 구간입니다. 예, 성인봉으로. 예, 진행팀의 다른 구성원들, 진행팀 구성원들의 컨디션이 썩 좋지 않았어요. 썩 좋지 않아서 속도를 조금 늦춰서 슬금슬금 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전체 거리는 약 12km, 12km요. 산길 12km 간단치 않고요. 여기 지금 올라가는 길을 보게 되면 예, 이쯤 팔각정 못 미쳐서 부위부터는 상당히 좀 길이 험합니다. 예, 여기 대원사 뒷길로 갈 때도 제법 험한 구간이 좀 있고요. 그리고 한 가지 좀 높아지면서 또 말씀드리면 다녀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이 봄에서 여름 넘어갈 때하고 다르게 가을에서 겨울 넘어가는 이 시기에는 해가 떨어지기 시작하면 바로 어두워집니다. 여름철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올 때는 해가 어슴푸레하게 져도 한참 동안은 훤하잖아요. 랜턴 같은 게 없어도 길을 갈 수 있는데 가을에서 겨울 넘어가는 요 시기 10월 중하순부터 11월 중순 요 시기에는 해가 넘어가는가 싶으면 땅거미가 깔리기 시작하면 이내 깜깜해진다는 거 각별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예. 저희들이 하산할 조금의 팔각정 아랫부분에서 올라가는 사람들을 들어 만났는데요. 그래서 그분들이 알아서 하셨겠지만 팔각정 부위에서 아마 돌아오는 게 나을 거예요. 아마 성인봉까지 가시면 나리분지 쪽으로 넘어가면 더더욱 위험하고요. 성인봉 쪽으로 성인봉에서 나리분지로 내려가는 쪽이 데크길 등등해서 가파르잖아요. 기대봉으로 가시든 나리분지 쪽으로 빠시든 다 이게 가파르거든요. 알아서 다들 잘 하셨겠지만 그 부분 여러분들이 따로 가시더라도 각별히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 예. 자, 일단 그 정도 하고요. 그 다음에 뭐 나오는 길 정도 한번 볼까요? 이 저동항에서부터 3시간 반 걸립니다. 이 강릉항까지. 예. 예. 뭐 대략 그렇고요. 자, 일단 정리를 하겠습니다. 울릉도를 띄워놓고 한번 보겠습니다. GPS 기준이어서 일단 확대되니까 확대되는 대로 두고 한번 보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들어간 첫날 일정입니다. 관음도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 저동항은 여기에 있고 여기가 도동항이죠. 도동항, 저동항, 사동항, 남영항 이렇습니다. 예, 여기가 사동인데요. 이 사동 여기 쪽에 이게 지금 부두돼 있잖아요. 이쪽으로 해서 관모봉이라고 여기 관모봉이 있습니다. 관모봉으로 해서 성인봉으로 올라가는 길도 있습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틀어서 성인봉으로 가는 길도 있습니다. 근데 이 길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 안평전이라고 해서 큰 바위돌이 아주 거친 바위돌이 연속적으로 급경사지로 되어 있었어요. 지금은 통제 구간입니다. 여기도 공식 통제 구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 산림감시원이 있거나 하면은 바로 제지를 당할 거예요. 그 눈을 피해서 올라가시면 뭐 가실 수는 있겠습니다만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 예. 지금 지도상으로 보셔도 여러분 아시겠지만 자주 사람들이 출입한 길은 희끗희끗하게 길이 있죠. 이 성인봉을 기준으로 울릉도는 신경망처럼 다 길이 다 있습니다. 그 현지민들이 다 봄철 되면 산나물 뜯으러 가고 하기 때문에 길이 다 있어요. 근데 현지인들도 요즘은 전부 다 이제 도심 중심으로 다 내려가고 이 산촌 지역에 거주하는 분들이 거의 없어져 가지고 여기 나리분지 쪽에 있는 분들, 여기 나리분지에 있는 분들도 전부 다 어떤 의미에서 관광객 상대 장사를 위해서 있는 분들이지 이제 약초 뜯고 뭐 이렇게
경작하고 그런 목적으로 있지 않기 때문에요. 지금 이 위쪽으로 거주하던 분들은 다 내려가고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한 6월 넘어서면 6월 넘어서서 6, 7, 8월 이렇게 들고 숲이 우거지기 시작하면 안 간대요. 현지인들도 안 간대요. 그래서 지금은 공식적으로 되어 있는 게 대원사 뒷길, 그 다음에 이제 KBS 중개소로 가장 많이 가시는 게 KBS 중개소로 가셔서 나리분지로 내려가는 거죠. 이 나리분지 쪽으로 내려가서 저동 쪽으로 넘어오는 길도 있습니다. 근데 이 길조차도 가지 말라고 현지인들이 현지에 아주 현지인 중에서도 산에 대해서는 막 길을 꿰고 있다는 양반이 안 가는 게 좋겠다라고 조언을 하는 바람에 저희들이 포기를 했거든요. 그분을 가이드로 세워서라도 말잔등 쪽으로 해서 저동을 내려오든지 이렇게 새로운 길, 안 가는 길을 가보려고 시도를 했습니다만 그분 자신이 조차도 말렸어요. 만류를 하는 바람에 가지 않았고요. 기대봉이 어디냐면 여기입니다. 성인봉에서부터 말잔등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타고 내려가는 겁니다. 이 길이 있습니다. 이렇게 가는 길이 있고 기대봉 가는 길은 그 다음에 이렇게 나리분지 내려가는 길로 내려가서 다시 기대봉 쪽으로 빠지는 길이 있습니다. 이렇게 기대봉으로 가는 게 있습니다. 여기 이제 천부 지역이죠. 예. 여기는 이제 요즘 울릉도가 해군 전초기지로 지금 나름대로 세팅이 되고 있어서 군사보안시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말잔등만 하더라도 성인봉에서 예전 같으면 쉽게 갔다 올 수 있었는데 요즘은 그 레이저 기지가 있어가지고 군사 통제구역에 대해서 못 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 등등 해서 통제 구간이 많습니다. 안평전은 위험해서 통제고 말잔등 구간은 군사시설 때문에 통제 구간이고 등등 많습니다. 여기 지금 이쪽에서도 올라가는 코스가 있고 다 있습니다. 다 있는데 위험하다는 거. 특히 이 사동, 남영 이쪽에서 올라가는 길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산행에 상당히 이렇게 단련된 분들 아니면 절대 객기 부리지 마시라는 거. 예. 그 정도 말씀드리고요. 복례폭포는 여러분 잘 아실 테니까 저동항에서 올라가면 저동초등학교로 해가지고 바로 올라가죠. 버스도 올라가고요. 택시 타도 뭐 5천 원 주면 올라가니까요. 콜비까지 포함해서 5천 원 하면 올라가니까 여러분 가시면 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관음도에 저들이 갔었죠. 관음도 부분은 조금 확대를 해서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여기는 죽도고요. 죽도 여러분 아시죠? 죽도. 요즘 하루 배가 한 편밖에 안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고요. 그것도 뭐 일기가 불순하면 못 들어가고 지금 그렇습니다. 이 죽도가 어떤 의미에서 보게 되면 관음도가 개발되면서 가장 수입에서는 타격이 좀 있을 겁니다. 이 죽도 주 수입원이 여기 이 전에 총각이 있었고 지금은 이제 결혼했대요. 방송을 3번이나 공개 구원해가지고 결혼에 성공했대요. 대구 사는 여성분이라 하는데 결혼해서 자녀분이 한 분 있대요. 죽도의 더덕이 아주 유명하죠. 더덕이 아주 다른 지역에서 나는 더덕보다 굵습니다. 죽도에 딱 한 집이 있는데 더덕 백숙으로 이 친구가 어떤 의미에서 여기 죽도에 오는 관광객들 상대로 제법 돈을 많이 벌었죠. 그 공개 구원할 때도 그 현지인 말을 들어보니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인간극장인가 뭐 3번 나갔다고 현지인들도 아시던데 그래서 대구 여성이 뭐 어쨌든 청혼이 되어서 결혼했다라고 자녀분이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나 돈 많습니다라고 그렇게 인간극장에서 얘기했대요. 진짜 돈벌이가 좋았어요. 여기서 한 20분 거리 되나요? 한 20분 거리 죽도가 있었는데 관음도에서 봐도 죽도가 바로 보입니다. 관음도가 지금 개발이 되면서 죽도가 타격이 좀 많을 것 같아요. 쟤들이 봐도 전에는 배가 하루에 제 기억으로도 글쎄 한 두세 번은 들어갔던 것 같은데 요즘은 한 번밖에 안 들어간대요. 자, 일단 여기가 울릉도는 요즘 일주도로가 완전히 다 뚫려 있습니다. 마지막 난 코스라고 하는 부분이 이 구간이었거든요. 여기 지금 선목 선착장으로 되어 있었죠. 예, 이 저동항에서부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조금 이 저동항에서부터 가는 이 길요. 이 코스가 가장 난 코스여서 공사가 안 됐었는데 지금은 터널 공사가 되어 있습니다. 터널로 여기가 다 뚫려가지고 그러니까 울릉도를 전체 이제 차량을 렌트를 하시든 아니면 포항 쪽에서 들어가는 화물선으로 차를 붙이면 차 따로 사람 따로 들어가야 됩니다.
자차로도 돌 수 있으니까 그 운임비가 비싸서 굳이 그럴 필요가 있을까 싶습니다. 울릉도에 가서 렌트를 하시든 아니면 거기 택시를 이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또 시간 여유가 많으신 분들은 일주 순환버스를 타시면 됩니다. 1시간마다 한 대, 경우에 따라서는 2시간마다 한 대 있으니까. 이 난코스 공사가 되면서 이 관음도가 지금 관광지가 되어 있는데요. 전에는 이게 딴섬으로 이렇게 바라만 봤었죠. 예전에는. 지금은 여기 다 들어갑니다. 예, 지금 제가 구글에서 조작이 서툴러서 조금 뒤집어서 보면 더 좋은데, 그죠? 자꾸 지표면에 올라가 버리네요. 예, 이쯤에서 여기 주차장이고 버스 정류장이기도 합니다. 매표를 하시고 연육교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타워가 있고요. 엘리베이터입니까? 엘리베이터를 타셔도 되고 7층까지 올라가시면 이렇게 다리가 연결되어 있어요. 예, 여기요. 여기서부터 매표해서 엘리베이터를 타시든 계단으로 올라가시든 엘리베이터를 주로 많이 타실 거예요. 타시고 올라가면 데크길이 이렇게 쭉 나 있습니다. 이 데크길입니다. 지금 산길쌤이 따로 준비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현수교가 되어 있죠. 인도교라고 되어 있는 여기. 예, 이쪽에 주상절리가 아주 일품으로 주상절리가 있고요. 이게 이제 소위 깍새섬이라 그래서 바위들이 화산석에 구멍이 뻥뻥뻥 뚫려가지고 그 바다 새들이 많이 집을 짓고 사나 봐요. 관음도 전체가 테크길이 잘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한 바퀴를 다 둘러볼 수 있게끔. 예, 여기가 전망대, 이쪽에도 전망대, 예, 이쪽에도 전망대. 아마 1, 2, 3 전망대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한 바퀴를 완전히 돌아볼 수 있습니다. 관음도. 풍광이 아주 멋들어집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 이쪽 어느 쪽이나 다 이쪽에 삼선녀 바위 쪽이 보이고 죽도도 보이고, 예, 동해가 장쾌하게 내려 보이는 그 장소입니다. 아주 멋집니다. 여기가 이제 삼선녀 바위 쪽이죠. 예, 배로 울릉도 일주를 할 때는 이렇게 돌아서 다 합니다. 그렇게 하는 배도 있고, 큰 배는 작은 배, 조금 여러분들 배를 즐기시는 분들, 절대 풍랑이 있을 때 너울이 심할 때는 하지 마시고요. 파도가 없어도 너울성 파도가 더 위험하거든요. 네, 작은 배는 요 인도교 밑으로 해서 이렇게 갑니다. 네, 한 바퀴 돕니다. 심한 경우에는 요 삼선암 가까이 돌아주기도 합니다. 큰 배는 이렇게 크게 돌고요. 네. 예, 이게 지금 현재 울릉도는 지금까지는 주로 도동부터 해서 이 동해안 쪽이죠. 도동, 저동, 이 관음도 이 지역이 주로 많이 나가면 이 천부 지역까지가 주로 기대봉으로 내려가는 천부 지역까지가 주 상권입니다. 근데 울릉 비행장이 저동항 쪽에 들어서요. 사동항 쪽에 들어서요. 사동항 쪽에 여기 보시면 사동항이 나올 겁니다. 이 사동항 쪽에 울릉공항이 들어섭니다. 이 공항이 들어서게 돼서 아마도 이 사동 쪽에 공항이 들어서게 되면 도동 쪽에 경제적 타격이 있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하시더라고요. 그 나머지 해군 기지 등등이 있는데 여기가 남영항이죠. 예, 사동, 남영 이 중심으로 지금 상권이 새롭게 형성되고 있었고요. 이 땅값이 어느 정도로 지금 울릉도도 난리가 났냐 하면요. 도동항 여러분 따로 내리시면 바로 좌우측에 느티나무가 한 그루 있고 왼쪽으로 보게 되면 먹자골목이 되어 있잖아요. 그쪽은 평당 3천만 원이랍니다, 여러분. 울릉도 땅값이요. 그리고 울릉도 전역에 중산간 지역의 토지라 하더라도 평당 전부 다가 3, 40만 원대, 최소 30만 원대 이상은 다 한대요. 근데 그런 지역은 우리가 봐도 거기 현지인은 생활하실 수 있을지 몰라도 저희들이 봤을 때는 저기에 사람이 살 수 있을까? 그런데 평당이 30만 원이에요. 예, 울릉도 땅값이 그만큼 올라버렸답니다. 이 공항이 들어선다. 지금 공항 공사 중입니다. 열심히 여기 사동항은 원래부터 화물선이 떠나던 데였어요. 나머지는 이 남영항은 그냥 어촌의 항구였었고요. 이 지역 쪽으로 돌아가게 되면 여러 항구들이 있습니다. 예, 이런 쪽은 전부 다 지금 군사 구역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해군 기지라고 하는데 레이저 기지가 말잔등에 들어서 있고 등등등으로 봤을 때는 여러 군사 시설이 들어서는 것 같아요. 예, 일단 그렇습니다. 이번에 저희 경세팀이 다녀온
GPS 측정 방식은 복수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뭐 매스밴드 관련된 내용이어서 따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게 이번에 다녀온 경세팀의 263기 전체 일정 요약이었습니다. 다음 264기 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